유방암 치료는 마치 등반하는 과정에 조금 비유를 하는데요. 매우 치료 기간이 길어요. 내가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등산할 때 이렇게 앞에 사람 발꿈치만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상 끝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방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유방외과의 이안복이라고 합니다. 발병률은 여성암 중에서 최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방암의 생존율은 연기부터 사기까지 통틀어서 5년 생존율이 92, 3% 정도로 매우 좋고요. 일기암 같은 경우에도 97, 8% 정도로 매우 생존율이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17% 정도, 폐암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암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유방암이 매우 이렇게 치료 성적이 좋고 경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 유방암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유방암 환자들이 매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통계를 봤을 때 연간 발생하는 환자 수가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20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도 거의 한 6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유방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구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크 에이지가 한 60, 7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한국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후발 연령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후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서구 사회보다는 폐경 이전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떤 한국 유방암 환자들의 통계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방암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유방암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결혼도 이렇게 조금 적게 하고 출산도 감소하게 되고 무수유 같은 것들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유방암 증가의 한 원인이자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치료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로 수술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암이다 보니까 항암 치료도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도 있고요. 면역 치료제 같은 것도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항호르몬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수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치료지만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 받으실 수도 있고 일부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유방암의 A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게 있고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헐투 종양 유전자라는 거에 과아 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A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호르몬 치료를 베이스로 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헐투가 양성인 경우에는 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삼중음성 유방 같은 경우에는 면역 치료가 이렇게 주를 베이스로 한 항암 치료가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방암의 A형에 따라서 전신 치료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이다라고 하더라도 병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고차가 된 치료가 아니고요.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완전관해라는 의학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완전관해의 비율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결과들에 다다르지 못했고, 왜 치료가 필요한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행항암 치료나 선행 표적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영상검사에서 완전히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잔존 암세포가 남아있을 때는 재발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생략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랑 주변의 정상 조직 일부를 포함해서 절제를 해내고 나머지 유방은 보존하는 경우를 유방 부분 절제 또는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유방 조직이 싹 다 없어지고 남자 가슴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유방 전절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기준을 가르는 원칙은 암의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암의 크기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유방 크기에 비해서 암의 크기가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요. 폭의 크기가 3cm라고 하더라도 유방이 아주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은 전절제하는 경우로 돌려야 될 것 같고, 유방이 아주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닌 유방의 크기와 비율로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치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이 단일성 병변이냐 아니면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진 다발성 병변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암 크기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아주 먼 곳에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전절제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인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유방암이랑 난소암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돌연변이를 가지신 분들은 유방 전절제하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유방이나 가슴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부분 절제하는 걸 이제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하면은 부분 절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방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또 전절제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즉시 재건술보다는 보통 수술을 하고 한 2, 3년 정도 후에 재건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피부 조직은 그대로 살리고 피부 아래에 있는 유방 조직만 싹 걷어내고요. 그 안에 빈 공간을 보형물이나 아니면 뱃살 같은 것들로 채워줌으로써 피하 유방 전절제를 이렇게 하고요. 즉시 보건술을 함으로써 환자의 수술 횟수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환자 만족도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유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유두에 암이 없으면 유두는 그대로 살릴 수가 있고요. 유두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유두를 조금 절제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의 모형, 피부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성형외과를 통해서 유두 부분을 조금 개건을 한다든가 모형을 이렇게 심리안적으로 많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 하는 거를 선행항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를 보조항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선행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는 유방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방암의 사이즈를 줄여놓고 유방 보존술을 가능하기 위해서 헐투 타입의 유방암이나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항암 표적 치료, 선행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조금은 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선행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선행항암 치료,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수술을 먼저 하게 될 경우에 수술, 그 다음에 보조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순으로 가는 것을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선행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암제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령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6번 한다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응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이 암 덩어리가 이 항암제에 얼마나 잘 반응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 MRI, 유방 촬영 등을 통해서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항암제를 계획대로 쓰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반응이 없다,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커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술로서 암 덩어리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 항암제 자체가 얼마나 암 덩어리에 효과적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선행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선행항암 치료의 하나의 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을 많이 떼면 떼낼수록 이제 확률은 많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림프 각청수를 받은 환자의 약 20에서 40% 정도가 이러한 림프 부종의 확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생기면은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술 받은 쪽에 팔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체열하거나 그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생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침습적인 시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실 것 같고요. 목 주위, 팔 주위, 겨드랑이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원활한 림프의 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림파 부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나 혈액순환이 이렇게 원활하다 보면은 림파 혈액순환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팔로 나간 림파액들은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찜질방, 사우나, 뜨거운 온탕 같은 데 오래 있는 것들은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팔을 너무 많이 쓰는 테니스, 과한 이렇게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또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넓게 림프절 각청수를 시행을 하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최소화해가지고요. 감시 림프절을 세네 개 떼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만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림프절 각청술조차도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 결과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의 수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국내 의료진은 세계 최고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 유방암 치료 수준은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연기부터 사기까지 통틀어가지고 한 92, 3% 정도 5년 생존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동기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91% 수준이거든요. 2, 3%도 높아요. 미국보다도.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데는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치료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소외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은 사기 환자들 특히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 있어서는 급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너무 서울로 올리면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조금 소비하시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고요. 좀 인식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려요. 첫 번째는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좋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방암 치료는 마치 등반하는 과정에 조금 비유를 하는데요. 매우 치료 기간이 길어요.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 산 초입에서 산 꼭대기 바라보면은 내가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등산할 때 이렇게 앞에 사람 발꿈치만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상 끝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방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단받고 치료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고 기간을 설명드리면은 내가 언제 치료를 받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시는데요. 다른 길 가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이나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